안녕하세요. 의안고민 해결사 의안사 박기령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아의안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제작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관찰을 하거나 의안기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해서 좀 아이의 눈꺼풀을 아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이제 의안을 착용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의안을 착용한 분들에 비해서 의안의 착용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꺼풀도 훨씬 빨리 힘을 좀 잃는 경우들이 많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 정상 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눈꺼풀의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성인이 돼서 적출 수술을 받거나 안구가 위축된 분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의안을 한 경우들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쨌든 의안을 끼는 순간부터 이 눈꺼풀이 늘어나거나 약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는 항상 그거예요. 막을 수는 없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좋은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나빠지는 이 커브를 어떻게 하면 좀 완만하게 떨어지게 할까.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하고는 좀 다른 좀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님이 어떤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높이를 잘 살펴보세요. 의안을 착용하고 나서 눈을 감아봅니다. 감지 않아도 뭐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봤을 때 눈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소아의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해왔던 의안을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높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정상 눈보다 높은 거죠. 정상 눈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내 눈꺼풀은 만약에 위축이 왔거나 아니면 적출이 됐거나 이랬으면 좀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상 눈만큼 높이기에도 눈꺼풀이 좀 버거워요. 굉장히 팽팽해지기도 하고. 근데 정상 눈보다 초과가 됐다는 건 너무나 커진 거잖아요. 왜냐면은 내 눈꺼풀이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도 내 눈보다 높으면은 그 눈꺼풀은 굉장히 팽팽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보다 높이 제작이 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굉장히 팽팽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눈의 높이를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아랫눈꺼풀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살펴보세요. 의안을 착용한 눈과 정상 눈을 비교했을 때 아랫눈꺼풀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랫눈꺼풀이 정상 눈에 비해서 더 밑에 위치에 있다. 의안을 꼈을 때, 의안을 제거했을 때는 올라가 있는데 의안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아랫눈꺼풀이 정상 눈보다 밑에 내려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머금을 수 있는 공간, 내가 의안이 들어가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보다 의안이 많이 초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이가 낮든 높든 간에. 이런 경우가 되면 눈꺼풀이 기본적으로 짧아져 있는 상태인데 의안이 들어가면서 눈 속에서 의안을 막 짜낼 거예요. 공간은 좁은데 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의안을 막 짜내게 되면 의안이 갈 때는 아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아래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근데 소아의안을 세보세요. 소아의안이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막 1g 내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의안이 아랫눈꺼풀을 내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이들은 가뜩이나 힘도 좋잖아요, 아랫눈꺼풀이. 그렇기 때문에 의안을 꼈을 때 아랫눈꺼풀이 정상보다 내려갔다는 거는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의안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내리는 힘이 굉장히 센 거죠, 의안을. 그러다 보면 이제 아랫눈꺼풀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윗눈꺼풀도 사실은 같이 늘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윗눈꺼풀이 굉장히 팽팽해지면서 의안을 찍어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아랫눈꺼풀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아랫눈꺼풀 얘기를 했냐면, 아랫눈꺼풀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못 보게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눈꺼풀을 좀 관찰해서 만약에 내려간다라는 징조가 좀 보이면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아랫눈꺼풀이 처지는 거나 윗눈꺼풀이 늘어지는 거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랫눈꺼풀의 균형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쌍꺼풀 또는 속쌍꺼풀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의안을 착용하게 되면 성인도 마찬가지로 쌍꺼풀이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쌍꺼풀이 아예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쌍꺼풀이 있어요. 뭐 쌍꺼풀이라는 건 종류가 있잖아요. 겉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속쌍꺼풀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쌍꺼풀이 풀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가장 빨리 풀어지고 그 풀어진 게 원래대로 안 가는 게 바로 또 속쌍꺼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큰 의안이 들어가면 이 속쌍꺼풀이 가장 좀 빨리 풀어지는 경우, 그리고 겉쌍꺼풀도 빨리 풀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쌍꺼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속쌍꺼풀 같은 경우. 우리 애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의안을 끼면서 쌍꺼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쌍꺼풀이 생긴 게 아니고 쌍꺼풀이 풀어지면서 늘어진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 쌍꺼풀이 풀어진 간격만큼 눈이 아마 작게 벌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겉쌍꺼풀도 있고 속쌍꺼풀도 있는 경우라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겉쌍꺼풀도 풀어지고 속쌍꺼풀도 풀어지니까 더 많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더 많이 감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방치하게 되면 눈꺼풀은 늘어질 거예요. 근데 아래 눈꺼풀은 아래 눈꺼풀대로 제가 두 번째에 설명했듯이 내려갈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내려가니까 눈의 균형이 이제 안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그걸 또 벌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왜 되냐면 의안이 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1차원적인 방법인 거죠, 의안이 커지는 거는. 근데 그게 그냥 봤을 때는 눈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진짜로 예쁘게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쌍꺼풀이 풀어지는 걸 단순하게 쌍꺼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눈꺼풀이 늘어나는 징조가 아닌가? 눈꺼풀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의안도 전 핵심은 눈꺼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아껴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눈꺼풀을 아껴주는 방향으로 의안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의안을 만들기가. 근데 어쨌든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의안 끼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또 힘이 좋고 또 점점 자라면서 정상눈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의 늘어짐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의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눈꺼풀을 되도록이면 아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의안을 착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